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안녕하십니까, 신홍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원정일입니다. 자, 10월 경마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10월의 첫째 주 10월 3일 토요 경마 방송을 들어갑니다. 지난주는 경마 미시행됐습니다. 추석 때문에 한 주 휴장을 했고 이제 한 주 쉬고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네. 휴장기 동안 그동안 못 봤던 또 복귀도 하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어찌되었든 이제 10월, 11월, 12월 2015년도도 이제 3개월 남겨놓고 있는 그런 시점이고 여하튼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월초경마 월초경마라고 해서 배당이 없고 월말이라고 해서 배당이 터지고 이제 그런 걸 논하기는 이제 끝난 것 같아요. 그죠? 레이팅제가 진행이 되면서 그런 거 상관없이 편성이랑 능력이지 일부러 그렇게 첫째 주고 마지막 주고는 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출전마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혼전도가 높은 그런 한 주로 볼 수가 있겠고 월초 경마지만 배당이 분명 나올 수 있는 그런 편성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일단은 10월의 첫째 주 시작을 한번 잘 열 수 있도록 만들어 보겠고 아울러 또 일요일날 대상 경주도 펼쳐집니다. 농협중앙회장대가 펼쳐지죠. 그래요. 일단 토요 경마 그리고 일요 경마 한번 차근차근 한번 관심 마필 말씀드릴 테니까 잘 한번 체크하시고 승부처는 일단 전반부 2경주를 시작으로 해서 5, 6경주 이렇게 해서 전반부 승부처를 준비했고요. 후반부로 가서 8경주와 10경주, 12경주 이렇게 또 승부처를 선정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반부에서 어느 정도 자금을 좀 만들어 놓고 또 후반부로 가서 또 각 만든 자금, 먹은 자금으로 또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건으로 한번 공략을 한번 해볼 생각인데 어때요? 편성이 이번 주 말씀해주신 대로 좀 빡빡한 것 같습니다. 좀 어렵고요. 그리고 어쨌건 항상 말씀드리지만 휴장 이후에는 좀 변수가 많습니다. 휴장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휴장을 하다 보면은 원래 그 때려야 되는 조교 타이밍 이번 주에 서울 같은 경우는 토요일날 일요일날 조교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말에 해야 될 정상적인 조교를 진행을 못했기 때문에 이제 그만큼 준비가 또 부족할 수도 있는 거고 또 적임 기수들이 휴가를 가거나 이렇게 돼서 마방에서 준비하다가 기수들이 이제 이번 주에 준비한 말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변수들은 또 호흡에 대한 변수들은 또 필요하겠죠. 그래요. 일단 1경주부터 한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경주는 경주를 찹니다. 우선 6등급 레이스로서 총 10대 마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자, 1경주 지난 데뷔전에서 2착 입상 코 차이로 아쉽게 2착이지만 일단 순발력 앞세워서 선두권 버텨냈던 10번 에이스 스피닝이라는 마필이 일단 출전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1경주가 초반에 선행권 싸움이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해주신 10번마 에이스 스피닝과 5번마 테마 등급 문세영 카드고 1번마 샤크 파티가 또 서미트 파티의 자마라서 상당히 좀 주목이 되는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관심을 두고 있는 건 5번마 테마 등급입니다. 문세영 기수를 안장에 올린 1억 1,000만원짜리 필승 기원의 자마가 되겠고요. 데뷔전에서는 좀 약간 나대는 성질이 있어서 말 그대로 이제 선행만 가다가 이제 뒷타는 좀 없었던 그림인데 요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를 미리 예약을 해서 수요일날 목요일날 마무리 조율까지 진행을 했고 주초에는 이제 조교부가 아주 외주로 해서 강하게 휴장 기간 동안 만들었고요. 여기 이제 마지막 마무리 때는 의도적으로 따라가는 훈련까지 외측에서 따라가는 훈련까지 하고 채찍 반응감까지 한번 확인을 해봤던 문세영 기수기 때문에 초반에 1이 나갈지 외곽에 10이 그대로 밀고 나갈지 아니면 5가 아예 기습적으로 선행을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실전을 적응해봤던 이 오바마 테마 등극의 문세영 카드에 먼저 집중을 하겠습니다. 그래요. 문세영 기수로 기수를 바꿨다는 점 역시 1조 박종마방 많이 기용하는 기수는 아닙니다. 문세영 기수가. 네, 그렇죠. 하지만 문세영 기수를 불러태웠다는 건 그만큼 승부 의지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고 또 이마피를 보니까 그 주행 검사를 통과시킨 기수가 또 문세영 기수니까 네. 어떻게 본다면 적임 기수가 이번에 올라가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네. 선행할 수 있는 마필들 2도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5번마 테마 등급과 10번마 에이스 스피닝 에이스 스피닝 같은 경우에는 게이트에 상관없이 마필의 능력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5번마 테마 등급도 문세영 카드라고 한다면 상당히 좀 사이즈 있는 마필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자, 원정일이 추천드리는 마필 4번마 니레바다입니다. 마필 자체가 출발 능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마필, 그리고 데뷔 전에 1300m를 소화했던 마필. 자, 중요한 것은 성적이 아니라 마필이 가지고 있는 탄력감, 마필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능력을 조금 더 높게 보겠습니다. 자, 앞선에서 싸워준다라고 했을 때 빈틈을 노릴 수 있는 1000m라고 한다면 4번마 니레바다 직전 경주 1300m의 어떤 호흡적인 부분을 이번 경주 분명히 가지고 갈 수 있는 마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20점 마방의 마필인데요. 데뷔전에서 1300을 나왔습니다. 이번에 거리 1000m로 줄였고요. 어떻게 보면 장추열 기수가 이번에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데, 일단 이번 경주 거리 줄어든 그 이점을 한번 최대한 살려낸다면은 뭐 충분히 니레바다 이번 경기 입상을 노려볼 수 있겠고, 저는 역시 말씀드린 대로 하만식 기수의 에이스피닝 지난번에 코차이 2착인데 채찍을 놓쳤습니다. 자, 그런 만큼 에이스피닝 외곽에서 강하게 한번 밀고 나가는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니레바다, 5번 테마 등급, 10번 에이스피닝 3두 압축을 하겠습니다. 자, 2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m고요. 6등급 레이스입니다. 이번 2경주 일단 제가 일찌감치 이거를 한번 승부처로 선정을 했는데, 일단은 노리고 마필 충마에 대한 어떤 믿음이라고 할까요? 그 충마 때문에 제가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외곽에 있는 7번은 낭만시티란 마필, 18조 박대응 마봉의 마필. 송재철 기수가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고삐를 잡고 들어왔습니다. 2착에 들어왔고요. 아무래도 지난번 경주는 4월달에 뛰고 한 4개월 정도 공백 갖고 나왔는데 그 공백기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 이번 경주 출전 중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송재철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낭만시티란 마필의 어떤 선전 연속 입상을 한 번 더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이 낭만시티란 마필을 배팅의 중심에 세워놓고 후차권을 공략하는 그런 경주로 말씀드리겠고, 뭐 후차권 딱 2마리 정도를 일단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한 방 때리고 한 마리 받쳐갈 수 있는 그런 막건 조합으로 해서 일단은 충마 놓고 때리는 축은 저는 7번 낭만시티이기 때문에 7번 낭만시티를 놓고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공략할 생각입니다. 이번 경주는 신화가 준비한 방송 승부처 2경주 가게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경주입니다. 1300 부산 6등급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1번 히든타임의 기수가 문세영으로 교체가 됐습니다. 네, 일단 지난 경주 리턴 매치입니다. 1번마 히든타임과 4번마 슈퍼문이 함께 만났고요. 말씀해주신 대로 1번마 히든타임 이번 주에 박으룬 기수가 기승정지이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올라갔고, 4번마 슈퍼문은 이제 그 앞에 제가 잠깐 말씀드릴까 했는데, 이번 주에 이제 조한별 기수하고 권성원 기수하고 이제 군대를 이제 지난주에 가는 바람에 이제 당분간 이제 출전을 못 하고요. 그러면서 송재철 기수가 이제 직접 준비했기 때문에 1번, 4번이 나름대로 인기마가 될 것 같고, 이제 그 리턴 매치인데, 내용이 좋았던 건 1번마 히든타임입니다. 그동안에 계속 박으룬 기수가 바닥 추입형 기질, 죄송합니다. 이혁 기수가 바닥 추입형 기질을 펼치다가 지난번에 역시 박으룬 기수가 스타트와 동시부터 그냥 밀고 나가면서 앞선에 붙였는데 딱 그만큼 아쉽게 깨졌죠. 일단 스타트가 보강됐다. 스피드가 업이 됐는데 그냥 가서 쓴 게 아니라 마신차 없는 3착. 이번엔 1번 게이트의 문세영입니다. 초반에 선행권을 나갈 수 있는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선행을 나갈지 아니면 따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마음 먹으면 그냥 선행이고, 만약에 외곽에 9번마 삼바 페스티벌이 보내주더라도 원래 바닥 추입형 기질이었기 때문에 최적의 전개 포인트 11조에서 문세영이를 올린 그 의욕, 1번마 히든타임이 이번에는 복수전에 성공하리라 기대가 됩니다. 오전을 뛰었습니다. 단 한 번의 입상 경험이 없는 마필인데요. 이 마필을 일단 봐야 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동안의 경주에서 뛴 거를 보면은 전부 다 뒤에서 추입을 했어요. 앞에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는데 드디어 직전 경주에 박으룬 기수가 외곽에서 선두권을 나갔다는 거예요. 마필이 좋아지면 순발력이 많이 좋아지죠. 마필 자체가 좋아지면 일단 순발력이 좋아지는 이유가 이 뒷발, 이 후구 쪽에 힘이 붙으면서 스타트 나오면서 이게 차주는 힘이 좋아지거든요. 그러면서 스타트가 좋아지는 모습이고, 이 마필의 기록을 볼 때 차츰차츰 스타트가 좋아지는 마필들은 여러분께서 항상 집중해서 보셔야 될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스타트가 조금씩 좋아지는 마필이에요. 4번마 슈퍼문입니다.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10번마 슈퍼대물 라스트 추입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과 스타트가 좋은 마필, 이 4번마 슈퍼문을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이제 주로가 많이 젖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만큼
조금 더 앞전에서 전개를 펼칠 수 있는 이 4번마 슈퍼문을 추천드리겠는데 뭐 직전 경주 조합별 기수가 상당히 좀 잘 타줬습니다. 나름대로 라스트 추임력도 상당히 좋아졌고 마필 자체가 스타트가 꾸준하게 나오는 마필이기 때문에 앞전에서 전개하면서 라스트 걸음까지 보장되어 있는 마필 4번마 슈퍼문을 추천드립니다. 그래 슈퍼문 종말 한 발을 지니고 있는 말입니다. 일단 히든타임 슈퍼문 두 마리의 관심 마필이고요. 7번 금비둘림이라는 마필 49조 마방 자체가 원래 데뷔전 승부가 그렇게 강한 마방은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부산 방송할 때도 그런 얘기를 잠깐 드렸는데 16조 마방 설명할 때 김재선 마방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드렸어요. 네.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이 구조 기용철 마방 마필을 완벽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승부를 하는 집이지 데뷔전부터 곧장 승부하는 경향은 좀 확률상 좀 많이 떨어지잖아요. 자 김비둘림이라는 마필 최근 1년 동안 49조 마방 자체가 18마리의 신마 중 입상에 성공한 마필은 단 한 마리밖에 없습니다. 진영의 거리 있죠. 예. 진영의 거리. 그만큼 데뷔전 승부가 그렇게 강한 마방은 아닌데 일단 데뷔전에 한번 뛰어봤고 데뷔전 나름대로 열심히 탔습니다. 최범현이가. 네. 최범현 기수가 우리가 휴장전 추석 전이죠. 그 당시에 인기마들은 많이 올라갔었는데 그 인기마에 많이 기승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적을 내지 못했죠. 사실상 뭐 욕심은 좀 많이 냈었던 지난 주간이었을 거예요. 최범민 기수 자체가 지난 9월달 상금이 조금 부족하다 보니까 조금 욕심을 내면서 보다 많은 마필에 기승을 했고 보다 많은 인기마에 기승을 했는데 글쎄요 욕심이 조금 앞섰을까요? 욕심보다는 좋지 못한 성적을 내면서 9월달을 마무리한 최범민 기수인데 10월달에는 좀 더 좋은 모습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주 그러니까 휴장전이죠. 휴장전에 우리 원정일 의원과 같이 경마를 했는데 경마 끝난 뒤에 원정일 의원이 뭘 딱 보여주는데 최범민 기수가 이제 경마 끝난 뒤에 또 원정일 기수에게 상당히 아쉬워하는 상금 벌어야 되는데 벌지는 못해서 좀 아쉽다. 네네. 그런 어떤 그 메시지를 보낸 걸 보고 최범민 기수가 여하튼 뭐 휴장기 동안 절치부심 또 상금 벌어야 되니까 그럼요. 일단은 이번 주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 저는 이 금비둘림이란 마필 요 마필 한번 여러분들께 관심 마필을 말씀드리겠고요. 일단은 147 3두로 일단 관심마를 한번 짚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4경주로 가겠습니다. 1200m고요. 6등급 암말 레이스로서 12마필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완벽한 머리가 있는 경주는 아닙니다만은 뭐 편성적으로 저는 가장 잘 만난 게 4번마 비욘드 리미트라는 말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9조 49조 데뷔전 승부가 그렇게 강한 마방은 못 됩니다. 그리고 데뷔전에서는 승부를 의외로 했습니다. 열심히 탔는데 깨졌는데 그때는 상대들이 뭐 거의 대상경주급이었죠. 상대 자체들이 워낙 슈퍼스타트나 앞에서 말씀해 주셨던 에이스 스피닝, 뮤진이 세 마리가 워낙 잘 뛰었던 경주인데 그 판때기에서 초반에 가장 앞선을 2선에 가장 빠르게 붙었던 말입니다. 중간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넘어가고 자리 싸움에서 약간 방해를 받았는데 그런 빠른 페이스에서도 힘싸움을 다 하고 오착을 올 정도라면 구조에서도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라는 거죠. 데뷔전이었지만 그 강편성에서 좋은 기록을 보였고 이번에는 2,000호 적임의 기수가 올라갔고 2,000호 기수가 후반부 마무리까지 했고 편성을 보니까 앞에 가는 말은 좀 있습니다. 날라오는 말도 좀 있습니다만 폭발적인 말은 유일하게 4번마 비욘드 리미트이기 때문에 자 이번에는 그 포인마 나름대로 기대를 많이 하는 구조마방의 앞말로서 4번마 비욘드 리미트가 첫 입상에 성공하리라 기대를 합니다. 비욘드 리미트 그래요. 데뷔전에서 한성열 기수가 곱비를 잡았습니다. 인기 순위가 12위였으니까 뭐 거의 꼴찌였는데 아무래도 이제 이번에 2,000호 기수라면은 좀 더 보여줄 걸음이 있지 않나. 일단 이번 경주 1200 늘어난 이 거리도 이마필에겐 좀 유리해 보입니다. 네. 자 비욘드 리미트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신 좀 힘을 좀 얹어 보겠습니다. 원정일도 역시 뭐 4번마 비욘드 리미트라는 마필을 좀 관심권에 두고 있는 마필인데 데뷔전에서 한성열 기수가 약간의 조금 편성도 강했습니다만 한성열 기수 특유의 좀 어떤 뭐랄까요 좀 서두르는 모습, 좀 이기려는 모습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원정일이 봤을 때는 마필의 직진성을 유도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하는 마필입니다. 자 2,000호 기수가 어찌되었건 주행검사 당시에 호흡을 맞춰봤고 이 조교 때까지 호흡을 맞춰본 마필이고
직진성만 유도해준다라고 한다면 직전보다는 훨씬 더 편성 강도가 약해진 레이스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에 직진성 유도 그리고 호흡적인 부분에 이찬우 기수의 4번마 비욘드 리미트를 원정일도 역시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데뷔전에 아쉬움을 많이 노릴 수 있는 4번마 비욘드 리미트를 배팅에 중심에 놓고 후차권을 찾는 경주다. 그렇게 일단 정리를 해드리겠고 1번마 하만식 기수가 올라가 있는 실버 골트가 이제 1번 게이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제 때리고 나갈 수 있는 그런 마필은 맞습니다. 문제는 이제 뒷심이죠. 지구력이 좀 부족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선행을 가더라도 버티는 건 만만치가 않아 보이고 외곽에 있는 12 큐피드 파크도 아무래도 게이트가 바깥쪽으로 밀려 있기 때문에 역시 지금 주로 자체가 이제 상당히 젖어 있지 않습니까? 비가 내린 주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곽에서 올라오는 마필 12 큐피드 파크도 역시 게이트 외곽의 불리함이 좀 있어 보이고 그래서 노려야 되는 마필이 바로 8번마 조아라가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자, 주행검사 잘 받았습니다. 실전 데뷔전에서 자, 인기순위 2위로 팔렸습니다만 아쉽게 4착에 머물렀는데 착차가 그렇게 크진 않았고요. 자, 이번 경주 한번 뛰어봤던 경험을 살려서 인철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는데 저는 조아라가 일단 이번 경주는 좀 더 데뷔전에 어떤 아쉬움을 만회할 수 있는 그런 상대권의 마필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비욘드 리미트를 양옆에 계신 전문위원들이 말씀해 주신 만큼 저는 요 마필에 붙일 수 있는 첫 번째 마커는 조아라가 가장 좋다. 마명대로 조아라. 자, 비욘드 리미트의 조아라. 48, 4경주 이렇게 두 마리 한번 압축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5경주는 우리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죠. 그리고 6경주는 또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입니다. 한번 5경주 어떤 마필을 노리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5경주 1000m 국내선 4등급 편성. 상당히 좀 앞이 짱짱한 레이스입니다. 안쪽에 뭐 뷰티어니스나 뭐 김혜선 기수 뭐 스타트 좋죠. 뭐 직전 경기에 잡고 출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선입권에서 라스트 걸음 보여줬던 마필. 이 7번마 필승 예찬이 배당을 좀 터트려 주면서 나름대로의 중배당을 터트려 주면서 앞선에서 그대로 버텨주는 전력을 보여줬습니다. 자, 중요한 거는 6번마 해리온입니다. 이 마필이 상당히 스타트가 좋은 마필이에요. 엄청나게 빠른 스타트를 요하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서성훈 기수가 발주에 하면서 이 디딤발이 좀 안 좋았죠. 어찌되었건 스타트에서 안 좋았던 모습을 그대로 꼴찌를 하면서 성적을 보이지 못했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 마필이 모래를 맞아본 경험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모래를 맞고 꼴찌를 왔지만 이마필 자체가 못 뛰었느냐, 저는 뭐 그렇게 보지를 않고 있습니다. 자, 앞선 갔을 때의 느낌 그리고 따라갔을 때의 느낌이 확실히 다르더라. 따라가도 된다라는 거죠. 이제 6번마 해리온을 놓고 들어가는 경주. 자, 방송 승부처 6번마 해리온을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난번 때 강력한 인기 순위 2위로 팔렸죠 그때. 퍼펙트 클로나고 아주 낮은 배당 형성. 깜빡이 막건 팔렸는데 결론적으로 해리온이 대길 막건을 부러뜨린 주범이 되고 말았어요. 네, 그렇죠. 자, 발주가 좋지 못했는데 이번 경기 해리온 서승훈이가 한 번 더 올라가 있고 이 마필은 뭐 서승훈 기수와 이마업이 좋은 마필이니까요. 자, 이번 경주 6번 해리온을 중심에 놓고 들어가는 원정일위원의 승부처입니다. 많은 소원 부탁드리면서 5경주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이어지는 6경주입니다. 1200m 5등급 레이스고요. 우리 신병훈 의원이 준비한 승부입니다. 이 경주 자체는 조금 이제 혼전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저배당도 좀 높게 형성이 될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9월 6일 날 리턴 매치로 보시면 됩니다. 그 당시에 붙었던 말들이 한 7마리 정도가 함께 만났고 다시 한번 선행 가는 1번마 제피로스가 1번 게이트, 그때 이겼던 3번마 스마트 리버와 네페르티티가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신병훈이 노리고 들어온 거는 7번마 핑크스타입니다. 연이어서 착순권은 왔지만 결정타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선택한 카드는 이현종의 감량 카드입니다. 그때 나왔던 말들이 전부 다 지금 핸디가 올라갔습니다. 전부 다 핸디가 올라갔는데 유일하게 핑크스타도 원래 핸디는 53을 받았는데요. 안효리 기수의 53보다 이현종이의 51을 선택한 게 바로 7번마 핑크스타입니다. 제피로스가 앞에 갑니다. 1번 게이트니까 또 앞에 가겠습니다만 직전보다 역으로 핸디가 1kg가 더 올라갔습니다. 직전에 압박은 없이도 무너졌는데 핑크스타가 그때 졌던 게 딱 1마신 조금 넘게 졌는데 지금 핸디상으로 본다면 3kg 차이가 되는 거고요. 게이트도 안쪽으로 내려왔고 저는 컨디션도 훨씬 더 좋아졌다라고 보기 때문에 7번마 핑크스타 딱 하나 핸디캡 마차가 작습니다. 체중만 딱 불어나온다라면 이번엔 핑크스타가 지난번에 졌던 애들을 싸그리 다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오늘의 전반부 승부처로 말씀을 드립니다.
9월 6일 1호 4경주였습니다. 복선식 배당만 해도 400배가 넘을 정도로 큰 배당이 터진 경주였고요. 제 기억에는 이 경주가 우리 원정일 의원이 사실 그 승부처로 가져간 경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예. 그 당시에 방송에서도 네페르티티란 마필의 어떤 노림수를 보고 있었던 경주였는데 예, 그렇죠. 그 임규영 기수의 이 스마트 드리머 네. 요게 이제 오면서 400배 이거를 원정일 의원이 굉장히 아쉽게 적중에 실패를 하고 말았어요. 사실 그랬죠, 네. 그 막건수를 하나만 더 넓혔어도 갈 수 있었는데 네. 너무 듣는 정보가 많다 보니까 거기에 이거를 휘둘려서 현장에서 그쵸. 이제 세 방으로 마무리를 했었던 경주인데 한 방만 더 갔으면 예, 한 스마트 번만 더 갔으면 드리머인데 한 번만 더 갔으면 스마트 드리머예요. 다른 것도 볼 그쵸. 필요도 없이 그냥 이거였는데 그 한 방을 줄이려고 좀 아쉬웠습니다. 그때 뛰었던 말들이 이번에 같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마리 그때 아쉽게 착순권. 근데 저는 뭐 핑크스타가 왔다 했거든요. 야 저게 왔네. 걸음이 오다가 네. 마지막에 이제 외곽을 약간 사행하면서 역시나 작은 마차 핸디캡이 나왔었죠. 자 이번에 안효리 기수가 아닌 이현종 기수를 불러태우면서 51입니다. 그때 졌던 스마트 리머나 네페르티티, 제피로스를 이번에 만났는데 네. 우리 신병훈 의원이 상당히 뭐 강하게 어필해 주셨습니다. 핑크스타 이번에는 온다. 이번에는 직전에 이겼던 말들 싸그리 이길 수 있다. 자신 있게 말씀해 주신 만큼 핑크스타 여러분들도 요마필 이번 경기 한번 놓고 신병훈 의원과 한 배를 한번 타주신다면 좋은 배당 적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7경기입니다. 1200m 5등급으로 레이스입니다. 자, 이 경기도 좀 빡빡한 경주입니다. 이 경주 자체도 애매하게 보면 입상했던 말들도 많고 또 승분마들도 있고 아니면 안장이 막 교체되고 굉장히 좀 빡빡한 경주인데 지난 경주 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안 된다고 뺐는데 의외로 잘 탔던 말이 하나가 1번마 볼포니 매직인데요. 볼포니 매직의 한계가 뭐냐? 그 안쪽으로 기대는 악재입니다. 그 안으로 기대는 걸 빼질 못하는데 지난 경주 같은 경우는 아예 처음부터 외곽이다 보니까 앞선에 붙일 생각을 안 하고 최대한 펜스 쪽으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끝걸음을 좀 보여주면서 3착을 왔었는데 그 당시 때 창세가 2착을 냈던 편성이니까 편성이 상당히 좀 빡빡했었죠. 자 이번에는 장점을 낼 수 있는 바로 1번 게이트라는 게 이번 경주 포인트인데요. 앞에 갈 수 있는 말들은 뭔가 있지만 그들의 힘싸움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참고 있는 1번마 볼포님이지 그 안쪽 진로만 선택을 정확하게 해준다라면 그 전에 여유있게 압도했던 마지막 끝걸음의 8월 모습 요번에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다. 1번마 볼포님이 주기에 1번 게이트 이쪽에 집중을 합니다. 지난 9월 5일날 10번 게이트의 아쉬운 3착이었습니다. 이번에 1번 게이트로 게이트가 한결 유리해졌고 기수는 이찬호 기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고 또 이찬호 기수와 8월 경주 때 좋은 호포였던 그 느낌을 살린다면은 1번 게이트 2점 충분히 살려낼 수 있는 마필이 바로 볼포니 매직입니다. 네, 이번 경주 뭐 선행 갈 수 있는 마필이 딱 눈에 들어지네요. 이 4번마 스타버님이나 이 7번마 터프러너가 보여지고 있는데 원정일도 역시 이번 경주에는 선입력이 있는 마필을 한번 추천드리겠습니다. 이 9번마 JS 군단이라는 마필인데요. 직전 경주 이제 문세영 기수가 작심을 하고 마필 자체를 조결을 하면서 마필을 좀 만들어놨습니다. 자, 그 전 경주에 김도준 기수가 어떻게 보면 마방에서 좀 미뤄졌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거는 입상을 해내지 못했다라는 거죠. 자, 바로 그 다음 경주에 경주거리도 늘어났고 문세영 기수가 직접 조교하면서 마필을 만들어놨다. 자, 이번 경주에는 다시 한번 최보면 기수로 안장 교체되면서 승부 의지 보이고 있습니다. 자, 9번마 JS 군단 추천드립니다. 그래요. 최보면 기수로 안전 교체했습니다. 문세영 기수가 지금 3번 용두산에 올라가 있고 용두산이 또 인기만 아닙니까? 자, 최보면의 JS 군단 최보면 기수와 6월 28일날 좋은 호포였던 마필입니다. 어떻게 본다면 5조 마방 자 프리 기수를 포기하고 5조로 지금 5조에서 활동을 하잖아요. 네, 최보면 기수가 자 휴장전에 많이 좀 부진했는데 그 부진을 한번 이번 주 털어내기 응원하면서 또 우리 원정일 의원 최보면 기수의 JS 군단을 말씀해 주셨고 저는 이제 7번 터프러너인데요. 지난번에 박병 기수가 타고 착순권, 그 전에 김혜선이가 타고 인기순위 2위로 팔리고 3차. 그 전에는 인기 9위였는데 들어오면서 배당을 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김혜선으로 안전교체했다는 건 적임 기수가 이번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저는 터프러너의 강공을 한번 기대합니다. 1300에서 1200m 거리도 내려왔고 박병현에서 김혜선, 적임 기수로 안전교체됐기 때문에 신원은 터프러너 이마필을 말씀드리고 우리 원정일 의원은 9번 JS 군단 신병훈 의원은 1번 볼포니 매직을 관심바로 짚어가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8경주는 원정일 의원이 준비한 승부입니다. 방송 메인 승부
어떤 마필을 노리고 있는지 한번 체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토요일 8경주입니다. 경주를 1400m 국내산 5등급 편성 12마리 풀게이트 접전 구도입니다. 자, 먼저 토요일 준비한 경주 5경주 8경주 걸렸으면 때려야지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자, 8경주는 이렇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들이 대거 출전한 경주. 자, 그렇기 때문에 충마 선정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쪽 1번마 청계럭키가 이제 6등급에서 5등급으로 승급전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고, 힐타워 역시도 최근 2번의 경주 연속 입상을 하면서 좋은 성적. 자, 그리고 외곽의 11번 야우스카이켓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직전 경주에 좋은 걸음을 보여주면서 입상을 차지한 마필인데, 자, 기록상 밀리지 않는 마필이에요. 원정일이 노리고 있는 마필, 기록상 절대 밀리지 않는 마필, 확실히 변화적인 걸음을 보이고 있는 마필. 자, 안쪽에 3번마 액톤가야라는 마필이 확실한 변화를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력으로 때릴 마필, 원정일 확실하게 마무리 짓는 그런 경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 기본적으로 배당이 나오는 경주다. 최저 배당 역시도 높게 형성되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자신있게 공략을 한다라고 한다. 이번 경주에 원정일 정말 자신있게 한번 공략을 해보겠습니다. 3번마 액톤가야의 입상을 기대하면서 원정일 토요일 5경주와 이번 걸렸으면 때려야지 8경주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9경주로 갑니다. 1300 혼합 4등급 레이스입니다. 8경주에서 기분 좋은 적중을 만들었다면 9경주 잡고 10경주 또 신화의 승부처가 있으니까요. 한번 후반부 시원하게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자, 이 경주는 제가 마번 잡는데 한숨도 좀 많이 쉬었고 조금 까다롭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5번만 매직탑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8월 15일날 바람이 현장에서 어마어마하게 불었습니다. 그 당시 때 인기 순위 한 5위권이었는데 깜빡이로 팔리고 앞선에 붙이다가 그냥 걸어가는 모습이었고, 지난 경주 때는 조규광도 확연하게 떨어진 14번 게이트였는데 오히려 끝걸음에 여력을 남기면서 그것도 배당을 좀 내면서 우승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5번만 매직탑이라는 말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느냐, 이걸 좀 제가 고민을 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결과론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올지, 직전보다 핸디캡도 3kg가 올라갔고 편성 강도도 거리도 늘었습니다만 상태나 컨디션은 분명히 직전보다 훨씬 더 좋다. 파워감이나 투지감이나 이 구보 때 힘을 쓰려고 하는 그 의욕 자체가 확연하게도 올라왔기 때문에 게이트도 안쪽으로 내려왔고 또 선행마가 아니라는 점, 또 이 편성 자체에 빠른 선행마가 없다라는 점, 지난번에 이미 우승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메리트는 떨어졌지만 또 56.5라는 것 때문에 믿어봅니다 할 수 있는데, 저는 순수 컨디션만 봤을 때 5번마 매직탑은 와야 되지 않나. 그래서 5번마 매직탑 임기원 기수의 복수전 다시 한번 좀 기대를 하겠습니다. 임경수가 다시 한번 올라가 있습니다. 그 전에 인기말을 팔렸고 그 전에 아쉬움을 남긴 걸 직전에 이제 만회를 했는데, 이번에 임기원이가 한 번 더 올라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부담 능량이 3kg가 올라갔다는 건데, 네. 직전에 좋은 을 보였기 때문에 이 마필을 알고 탄다면은 충분히 극복도 가능하지 않을까. 자, 가시죠. 네, 이 레디칸이라는 마필이 직전 경주 원정일에 봤을 때는 최상의 컨디션은 아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조규광도 항상 낮았던 마필인데 의외로 직전 경주 상당히 좋은 컨디션. 그러나 이제 라스트 추입을 해야 된다는 단점은 있습니다만 역시 경주거리가 1300m입니다. 추입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 발주 자체가 느린 마필이 아니에요. 자, 초반에 어느 정도 나와줘서 선입권 혹은 중위권까지만 자리를 잡아준다라고 한다면 직전 경주에 보여줬던 라스트 탄력 그대로 보여줄 수 있고, 자, 이번 경주에 조규강도를 올려놨어요. 자, 그만큼 힘이 찼다라는 거죠. 이 7번마 레디칸의 이혁 기수의 화이팅을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메이탑과 같이 들어왔습니다. 공교롭게 메이탑 레디칸, 신병훈 의원은 매직탑, 그리고 원정일 의원은 레디칸 두 마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요. 두 마리가 좋아 보여요. 두 마리가 충분히 동반 입선도 가능해 보이고, 보여줄 걸음이 좀 있는 마필 한두가, 저는 이제 9번마 광복 70이란 마필 10만대요. 그 14주 이신영 마방의 시네마네요. 네, 그 이수홍 마주가 또 그쵸. 오랜만이었어요. 이수홍 마주, 백광, 그렇죠? 백광 20조 마왕의 대표 마주였는데 광복 70. 요거는 이제 14주에 이제 관리가 돼 있습니다. 페로비치 기수가 주행검사를 받았고 주행검사 때 기본 순발해 있는 모습 보였고, 이번에 외산 마필입니다. 2군 마필 34주에 강호시대나 마필과 병합시에도 걸음발 자체 굉장히 좋았습니다. 훈련 때부터
신마답지 않은 아주 파워풀한 걸음을 선보였기 때문에 저는 9번목 광복 70. 자, 데뷔전 과연 어떠한 모습 보일지 거기에 문세영 카드라면은 저는 좀 관심을 가져보자 그렇게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고요. 일단은 5번 매직탑, 7번 레디칸, 그리고 10마 광복 70. 이 마피는 뭐 보여준 걸음이 없기 때문에 한번 눈여겨 한번 보겠습니다. 10경주는 제가 준비했습니다. 승부처입니다. 한 배 탑시다. 한번 시원하게 한번 때려 드리겠습니다. 자, 10월 3일 토요경마 한 배 탑시다 경주 10경주 들어갑니다. 1800 1등급 레이스가 되겠고요. 오늘 승부가 이제 2경주 한방 10경주 한 배 탑시다를 준비했고 2경주 한방 때리고 10경주로 한번 가겠습니다. 자, 이번 10경주 한 배 탑시다. 6번 삼정제국이 최근의 경주 굉장히 잘 타고 있습니다. 이번에 1등급에 이제 올라와서 과연 어떤 모습을 또 보여줄지 기대가 가는데 뭐 문세영 안장이고 부담력 50으로 또 내려왔고 뭐 이번 경주까지는 일단 뭐 세게 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삼정제국이랑 마필을 세게 보는데 사실 여기에 붙여서 한 방으로 때릴 마필 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승부처로 선정을 했고 뭐 당산대엽 그리고 엑스파일 뭐 안쪽에 이제 동반자의 기적 이 정도가 이제 강력한 뭐 상대권의 마필인데 뭐 이 중에서 고를 겁니다. 고르는데 뭐 한 마리 노리고 있는 마필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 포인트를 맞출 생각입니다. 일단은 삼정제국 놓고 2번 동반자의 기적 5번 당산대엽 7번 엑스파일 이 중에서 딱 한 마리 노리고 한 방으로 일단 배팅을 집중하고 뭐 한 마리 정도를 딱 받쳐가는 막건 때리고 받치는 막건으로 해서 자 10경주 한 배 탑시다 들어갈 테니까 본 예상을 잘 참고하시고요. 또 현장에서 좋은 막건으로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경입니다. 1800 혼합 3등급 레이스 들어갑니다. 자, 이 경주 좀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꾸준하게 뛰고 있는 이 아몬거스트가 이런 말도 참 보기 드문 것 같습니다. 입상 3착, 3착, 입상 3착, 2착. 이번에도 이제 인기마로 팔리기 때문에 얼마큼 뜰지도 개인적으로 좀 궁금하고요. 지난번에 인기마로 팔리고 무너졌던 말 중에 하나가 이 5번마 무후대제인데 저는 이번에 좀 무후대제를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지난 경주 때 인기마로 팔릴 때 배당판 후반부를 보면 무후대제가 배당판이 저희 속칭 뜬다고 나왔죠. 그쵸. 뜬다고 나왔고 네타랑 담양은 간다고 나왔고 그리고 아틀라스2가 간다고 나왔으니까 분위기 자체는 아틀라스2 약간 네타랑 담양으로 굳어지는 분위기였는데 거기서 스텝버스트가 깨고 들어왔는데요. 문세영 기수가 그때 말머리를 보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앞에 붙였다가 뒤로 밀렸다가 다시 외곽 돌렸다 하는데도 끝걸음 자체 여력은 충분히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 1800 첫걸이고 이상혁 기수와 이제 호흡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미 한번 타봤던 경험이 있고요. 52.5에 후반부 마무리 작업까지 이상혁 기수가 준비를 했는데 충분히 따라가는 훈련에 대한 적응력도 쌓았고 높았던 곡에 또 확연하게 내려왔기 때문에 1800 엇비슷한 조건 속에서 가장 감춰져 있는 말 5번마 무후대제를 역으로 한번 노림수 마필로 설명해 드립니다. 지난번에 인기 1위를 팔렸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왜 인기 1위였죠? 그때? 그 전에 박태종 기수가 탔었고 이번에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다 보니까 문세영 기수의 이름값이 있었죠. 야, 현장에서 저는 이게 인기 1위 생각을 못했거든요. 무후대제가 1위. 저는 마번 잡을 때도 잘 안 봤었는데 그래요. 이번에 한 번 더 우리 신병훈 의원이 무후대제 네. 강력 추천을 해드렸으니까 요 한번 현장에서 한번 체크를 하겠습니다. 네, 1800m라서 다시 한번 도전장을 내밀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번마 만사표저라는 마필입니다. 마필 자체가 다루기가 워낙에 까다로워요. 그리고 이제 앞병마를 잘 다루는 김옥성 기수가 기승을 하고 있는데 1800m에서는 나름대로의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정거리가 1800m라는 거죠. 자, 1400m 어찌되었건 1400m에서는 앞방 뒷방 모든 게 다 필요한데 이 1800m에서는 라스트 한타를 먼저 좀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자, 만삭해줘. 뭐 굳이 선행을 가지 않아도 굳이 맨 바닥에 있지 않아도 라스트에 걸음이 나오는 마필. 자, 중위권 충분히 따라가는 전개 속에서 라스트 걸음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로서 추천드리겠습니다. 만삭해줘요. 김옥성 기수 지난번에 3착인데 좀 늦게 올라왔습니다. 지금 보고 재고 올라온 그렇죠. 느낌이 있었죠. 이번에 한 번 더 김옥성인데 지난번에 일단 구름의 나비 강철화상 깜빡이가 들어왔죠. 네. 좀 말타는 건 좀 냄새가 났어요. 네, 뭐 그랬죠. 아틀라스 투어 왜 이렇게 못 듭니까 이거는 도대체?
이게 지난번에 그거잖아요. 늦바라가 맨 뒤에 있다. 5월 10일 날 경주 때 걸음 보면은 진짜 굉장히 잘 뛸 것 같은데. 근데 체중 여파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체중이 지금 계속 좀 빠졌었거든요. 그쵸. 원래 체중에서. 여기 450kg 대 마체중이었는데 체중이 좀 계속 빠집니다. 현장에서 마체중 좀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틀라스도 이렇게 무너진 마필은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일단 거리가 1800입니다만 저는 아틀라스트에 갖고 있는 어떤 잠재력을 한번 높게 평가하면서 저는 아틀라스트로 한번 밀고 가는데요. 어차피 제가 지난번에도 이 마필 놓고 강력 추천을 드렸던 마필이기 때문에 저는 그 아틀라스트를 놓고 내 사랑 달명을 한 방을 깠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다 그쵸. 마지막 경주. 야,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쉬웠던 그런 경주였습니다. 아틀라스트 참 생각납니다. 마지막 제가 울면서 나왔습니다. 경마장은. 야, 내 사랑 달명 방송에서 거품 물었는데 아틀라스트가 안 오는데 야, 장추열이 한번 보겠습니다. 신화는 7번마 아틀라스트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요. 5, 6, 7 이렇게 정리하고 자 12경주 신병훈위원의 승부처 들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병훈입니다. 자, 10월의 첫째 주입니다. 10월 3일 토요일 경마 오늘의 후반부 A급 승부처 한놈만 팬다 12경주를 인사를 드립니다. 1400으로 펼쳐지는 혼합 2군 무대 11마리가 출전을 합니다. 자, 오늘 승부처는 중반부의 6경주 또 제주교차 3경주 이번 12경주 미리 예고를 하고 들어가는 승부처가 되겠고요. 이 세 개만큼은 좀 꼭 잡아드려야 되겠습니다. 휴장 전에 제가 좀 아쉽게 A급 승부를 몇 개 잡았는데 이 방송 메인 승부 좀 못 잡아드린 아쉬움이 있어서 이번 주 휴장 이후에는 이 좋은 선물이 꼭 되리라 기대를 하고요. 6경주, 제주 3경주, 12경주 관심 있게 들어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액면에 나와 있는 인기마가 11 스페셜조입니다. 그리고 6번마 럭키라이트가 되겠고 또 나머지 상대들이 뭐 일반마 파워 이직한 남산 축제 등이 가세할 텐데 이 경주는 모험적, 공격적으로 들어가는 승부처가 됩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입상했던 말 그리고 인기마들은 전부 다 지난 경기 최선을 다해서 뽑아냈습니다. 스페셜조이도 그랬고 럭키라이트도 그랬고요. 자, 파워 이직한 남산 축제. 그러나 여기에 최선을 다하지 않고 아껴놓은 놈, 숨겨놓은 놈이 있기 때문에 그게 당일날 어떻게 팔리든 신병호는 그 수순대로 놓고 때린다는 겁니다. 가서 최선을 다해 깨진 말을 오기로 가는 게 아니라 안 가고 아끼고 땡긴 게 눈에 보였기 때문에 신병호는 메인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게 바로 이번 12경주입니다. 자, 오늘의 본예상 딱 두 개만 담습니다. 6경주와 12경주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후반부에 포진된 이 12경주의 중배당 그리고 쌍이 엎어지는 고배당 승부가 가족들께 꼭 전달되고 선물 되리라 기대하면서 모험과 공격이 필요한 이번 12경주 현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파이팅 있는 배당 승부로 찾아뵙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13경기는 1200m입니다. 국산 3등급 레이스로 펼쳐집니다. 뭐 마지막 경주도 좀 굉장히 까다로운 것 같습니다. 1200으로 구성이 돼서 우리 마사이가 좋아하는 배당 나오는 1000m 1200 선행마다 이렇게 다 뭉쳐놓고 도대체 뭐 하라는 건지 하여튼 뭐 마사이가 이렇게 만들어놨으니까 저희가 뭐 열심히 공부하는 수밖에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선행을 누가 나갈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선행형 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뭐 나우도 1번이고 허스트캠프 있고 지난번에 막 뛴 거 보면 더블 럭키도 있고 뭐 선스트롱도 있는데 그래도 추천하는 거는 12번마 스마트 타임인데요. 공백이 있는데 이게 이제 공백이 왜 생겼냐면 지난번에 그 출전 중지 2달 당했습니다. 이 진입 불량 당하는 바람에 출전 정지 2달 당했었고 그리고 나오려고 했을 때 요배통 기운이 있어서 지금 출주주기가 11주가 된 건데요. 말 자체가 원래 나와야 될 때 못 나왔다라는 건 있습니다만 제가 보기엔 뭐 컨디션 자체에는 전혀 이상이 없고요. 조교 강도나 패턴도 그대로 유지해 주면서 이제 마지막 목요일날 하만식 기수가 마무리 훈련, 마무리 외주로 강구법까지 쫙 놔줬는데 입상할 때 모습 그대로 유지했고 이미 12번 게이트에서 선행권의 힘싸움을 다 활용하면서 따라가서 능력 검증을 받았기 때문에 누가 앞에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워낙 선행마가 많아서 따라가는 훈련에서 검증받은 12 스마트타임 일반 경주라면은 가장 메리트 있는 인기마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시죠. 네, 9번마 더블럭키입니다. 언급해 주셨던 대로 이 선행마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선행마들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앞선에서 상당히 좀 치열한
몸싸움을 펼쳐줄 텐데, 자, 그러한 몸싸움을 다 이기고 올라온 마필이 9번마 더블럭키입니다. 마필 자체가 7월, 8월 경주에 분명히 베스트 컨디션이 아니었다라고 보고 있는 만큼, 자, 조교 강도가 올라왔어요. 자, 중요한 거는 이거 같습니다. 이 조교가 약해서 못 뛴 것보다는 조교 마필 자체의 컨디션이 약간은 하락되어 있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거리 1400, 1200에서 소화해낼 수 있었던 걸음이 이만큼이었다면, 자, 다시 한번 컨디션을 되찾은 조교 강도가 올라온 9번마 더블럭키를 추천드립니다. 12번 9번이요. 나우나우나우가 팔리지 않나요? 그렇죠. 1번 게이팅 1번 게이트에 1200 거리 내려왔고. 네, 그렇죠. 좀 나우나우나우가 많이 팔릴 것 같은데. 어차피 뭐 저는 노리고 온 마필은 있습니다. 바로 인라이프인데요. 지난 9월 5일 날이었습니다. 제가 인라이프 이 마필을 강력하게 방송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놓고 현장에서 추천드렸어요. 7 놓고 그때 베스트 나인 선스트롱 7 놓고요. 베스트 나인을 한 방을 깠는데 김철호 말 타는 거 제가 재결이면요 저는 기승청지를 무조건 줬습니다. 김철호가 초반부터 좀 강하게 몰았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고요. 이번에 이상현 기수인데요. 그 이상현 기수가 이 마필을 한번 타봤어요. 2014년 3월 2일 날이었습니다. 그때 머릿말이 나와 있던 경주였습니다. 제가 강승구를 던졌거든요. 영산투라는 마필 그 당시에 17.5방에 뭐 신의 강자였어요. 강축 단식 1.1배 팔렸던 대가리 나와 있는 경주 때 제가 붙여서 그냥 단통으로 한 방 막건도 심하게 샀는데 땅 했는데 이상혁이가 맨 뒤에서 허브적거립니다. 늦발했어요. 늦발하는 순간 뭐 막건이 휴지가 돼버렸고 올라왔지만 뭐 시간과 거리가 아쉬웠고요. 자, 그동안의 경주에서 한 번도 태우지 않았던 이상혁이를 이번에 불러 태웠습니다. 신화는 지난번에 김철호가 잘못 탔다라고 보고 있는 인나이프. 승부 들어갈 겁니다. 인나이프. 어차피 뭐 팔릴 건데 뭐 방송에서 숨겨봤자 의미 없고 다 봐요. 인나이프 지난번에 워낙에 보여줬기 때문에 저는 뭐 인나이프 이걸 이번 마지막 경주 강력한 노림수 마필로 해서 들어갈 생각이고 우리 신병훈위원은 스마트타임 하만식 앉아 11주 공백 이상이 없을까요? 그게 말씀드렸던 게 뭐 공백을 하려고 한 게 아니라 원래 2달 정지가 있었고 진입 불량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지지난주 이제 휴장이 꼈었고 그때 요배통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엔 뭐 감각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컨디션 자체적으로는 전혀 이상이 없으니까 당연히 한번 체중까지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더블럭키 선행 갑니까? 더블럭키 선행 안 가도 뜁니다. 선행 안 가도 예, 됩니까? 기본적으로 이 1200m에서는 가지고 있는 착점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따라가서도 뛰어봤기 때문에 뭐 모래에 대한 적응력은 오히려 더블럭키가 가장 안정적이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그 나우나우나우 쪽으로 한번 깔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걸 이게 왜 그러면 이제 나우나우나우가 안쪽에서 밀고 나가니까 그렇죠. 그 더블럭키가 선행 가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네. 또 스마트타임도 어찌되었던 외곽이고 앞에서 그대로 끝날 가능성도 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7번 놓고 한번 들어간다면 일단 나우나우나우에 한번 선행 강공 이쪽에 한번 포인트를 맞춰봤는데 현장에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지막 경주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 어찌되었든 마지막 경주의 적중률은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희가 추천드리는 마필 안에서 또 많이 들어옵니다. 마지막 경주 뭐 숨기지 않고 노리는 말들을 다 오픈하니까 잘 한번 체크하셔가지고 또 현장에서 한 배를 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토요일가만 여기까지입니다. 나름대로 준비를 많이 했다고 했는데 좀 부족한 게 있다면은 또 게시판 또 예상편 올릴 때 또 따로 저희가 올려드리겠고요. 뭐 여하튼 뭐 현장에서 또 집중력 살려가지고 많이 맞춰야 되겠죠. 네. 자, 저희는 토요일 경마 현장에서 또 좋은 모습으로 인사를 드릴 것이고 또 1호 경마 방송이 남아 있으니까요. 또 1호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 세상에 어떤 소스? 내가 진짜 괜찮은 소스 하나 줄까?